테마의 방식이 네. 참 중요한데요. 저의 방식은 체면 테마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산사람과 영가와 또 다툴 이유도 없고 또 전생 치유로 넘어가면서 또 테마 의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부산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제자 전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제가 테마 쪽도 이제 선생님께서 잘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테마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걸까요? 주로 빙의라고 알고 있죠. 우울증이 환자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의 또 기에 의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신병적인 이러한 것으로 이제 분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와 인연이 되는 분들은 거의 이제 신병 아니면 또 기병이라도 하고 우리가 일명 그 말을 하는 기의 영역을 좀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마의 방식이 참 중요한데요. 유튜브를 요즘은 너무 이제 많이 보게 되고 활용성이 이제 아주 높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테마를 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맞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근데 무섭고 두렵다라기보다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거부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의 방식은 좀 뭐 고함을 친다든지 뭐 사람을 누른다든지 강제성이라기보다 좀 자율성에서 많이 좀 테마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면은 이제 신들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테마라고 하면 막 사람 때리고 막 뭐 뿌리고 막 불로 막 켜고 맞아요. 엄청난 이런 액션이 과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뭐 테마도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테마를 저보다도 이제 오히려 빙의된 환자가 더 고함을 칠 때도 많고 아프다고 고함을 치거나 두렵다고 무섭다고 가고 싶다고 이제 이럴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체면 의식으로 좀 많이 하죠. 체면 테마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사람과 영가와 또 다툴 이유도 없고 간단하다 이건 아니고요. 가장 가깝게 아니면은 무섭지 않게 두려움을 좀 버려야 사람이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는 것이니까 이제 체면식으로 테마를 할 경우도 있고요. 또 전생 치유로 넘어가면서 또 테마 의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모양 이 색으로 하시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테마를 굳이 사람 몸을 댄다든지 굳이 영적인 것은 좀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손을 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의식으로만 충분히 대화를 한다든지 그 의식이 원하는 거를 이제 해결한다든지 말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좀 적나라한 이러한 모습들도 많고 그게 이제 아마 빙의가 되면 고함을 친다든지 운다든지 아프다든지 호소를 하는 이런 게 좀 리액션이 되는 부분도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체면 테마라고 하니까 잠들었을 때 반체면 테마예요. 반체면 테마? 네. 무의식에 침투해가지고 네. 꺼내는 의식이에요. 사람은 현재의식, 네.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어요. 네. 물론 여기에 이제 모든 의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활용? 표현은 좀 그러네요. 이용을 하는 거죠. 서로 너와 나는 적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무언의 의식 간의 파동으로서 이제 전하는 거죠. 가장 빠르다,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보다 다 색이 있듯이 저는 저만의 이제 색으로 오랜 세월을 테마해왔고 사실은 앉아서 점상을 보기보다는 테마사로서의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테마 의식을 하실 때 크게 뭐 필요하신 게 없으시겠네요. 제가 그 과정을 못 봤어가지고. 뭐 향한 자루라든지 때로는 경도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경이 이 진법, 설법 이러한 이 경이 아주 또 큰 차지를 해요. 실제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간은 이제 다 다르겠지만 오랜 시간에 잠재의식에 묻혀 있거나 또 맺혀 있거나 이러한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근데 단순 뭐 조상의 내력이라 하더라도 한 가닥만 풀어버리면 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빨리 호전이 있겠죠. 근데 테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요.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한다거나 저와 같이 영성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 자, 스님들이 이제 설법을 하시거나 이렇게 경문으로서 이제 이걸 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한 분도 보신 적 없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습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해서 빨리 호전이 될 수 있는 가까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습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빨리 해결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뺄 수 있는 건가요? 자, 바로 뺄 수 있다라는 그게 맞아요. 테마가 참 소생이라는 것처럼 달라져요. 근데 그 습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기침을 한다 아니에요. 이제 설법을 하시는 스님이나 또 제 같은 또 테마사라든지 또 법사님이라든지 경문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다 저떻다 표현적이나 말로 이렇게 하였을 때 이 산 사람들에게 습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침을 먼저 해요. 재채기를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느껴요. 좀 시원하네라든지 이건 뭐죠? 라고 하든지 기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습이라는 것을 서서히 파동으로서 이게 진동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이런 거는 습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기 안에 폐가 나쁘다, 간이 나쁘다, 또 심장이 나쁘다 이럴 때 우리 몸의 피에 혈, 간지방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을 땐 습착 위의 단계를 유착이라고 그래요. 기름 성분이 찬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경문에서 말하는 녹아내린다라든지 향으로 날린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방법이 뭐가 있냐면 분류로 치자면 3가지 분류. 그 다음엔 고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착은 뭐냐면 습과 유착이 함께 되어 있고 고착은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깨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을 문하니까 참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용어로 보면 산신문을 열어야 한다, 뭐 용신문을 열어야 한다, 뭐 천신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의 문처럼 사람 몸에 이 장기에 있는 이러한 몸의 아픈 부위 이러한 것들은 다 고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위가 조금 높은 거죠. 센 거죠. 급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할까요? 급이 높아요. 이런 영가들은 경문이나 설법을 한다고 해서 물론 간은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쉽사리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1대1 그렇게 이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뉘듯이. 그래서 오늘 한번 다뤄본 주제는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퇴마 의식에 대한 액션. 뭐 그것도 그 사람분들의 나름 방법이 있겠지만 맞아요. 다 방법론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충분히 퇴마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 무궁무진하다. 맞아요. 무궁무진한 게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과음을 칠 때도 있어요.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제자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할 때라든지 정말로 산 사람이 영혼의 빙의가 너무 많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정말 산 사람의 말조차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는 저도 단계를 좀 쓸 때가 있죠. 무조건 유한 건 아니고요. 근데 굳이 유해도 될 것을 굳이 어렵게 힘들게 말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술론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